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9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와 리치먼드 연은의 토마스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진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시카고 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도 12에서 19개월의 물가 상승률 추세는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애틀랜타 연은의 래피얼 보스틱 총재는 지표가 적절한 것으로 뒷받침된다면 다음번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건너뛰는 것에도 찬성한다며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높은 적중률로 유명한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회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더 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데니 회장은 어제 9월에 CPI가 발표된 뒤 파월은 너무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슈퍼코어 CPI가 전년 대비 4.3%에서 4.4%로 높아졌다면서 이는 연준의 임무 완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고 또 11월 FOMC 회의에서 매파들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기 위해 단계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의 통화 부양책과 재정 조치는 부동산 침체를 완화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추가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더불어서 추가 조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국제 유가가 공급 과잉으로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유가 정보업체 OPIS의 분석가는 트레이더들이 중동의 공급 차질에 베팅해서는 안 되며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연말까지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면서 유가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끈질긴 이 인플레이션과 또 약한 고용이 확인이 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무게가 모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는 이견이 있었는데요. 발언이 있었던 연준 위원들 중 대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지표에 따라서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점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와 오늘 나왔었던 지표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매매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오늘도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영국의 8월 국내 총생산이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2개월간의 정체를 뚫고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GDP와 관련해 제조업과 건설업이 힘있게 반등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서비스업을 상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2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선 강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응찰률은 기존 2.4배보다 높은 2.5배를 기록했고 4.342%였던 평균 금리는 4.389%로 높아졌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9월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하며 예측치를 0.2%포인트 상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를 유지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값인 9월 근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예측치를 0.1%포인트 상회했고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에 부합한 0.2%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시간대가 집계한 10월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엔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참 요즘 장이 힘듭니다. 많이들 힘들고 위아래로 변동폭도 장난이 아닐 뿐더러 이게 윈지 아래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움직여 되고 있습니다. 네, 지표 하나하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도 그랬었죠. 지금도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죠. 좀 있으면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편안한 매매의 시간이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혼돈을 겪으셨던 지표 해석과 분석 그리고 그 매매의 기준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요즘에 발표됐었던 지표들에 대해서 오늘 허생 마스터님이 명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짚어주실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CPI와 고용지표 발표 이후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지만 이미 금리 인하를 주가에 반영한 것인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을 주가에 더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하락을 했고 오늘도 일봉상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PPI 발표 이후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개장 이후에도 한 번 더 흘러내리면서 10시 40분경에는 2314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약 보합권인 0.31% 정도 하락한 23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나왔었던 지표들을 살펴보고 추후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식료품과 주거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8천 건으로 작년 8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러한 수치 발표 이후에 11월 FOMC 회의에서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더 많아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오늘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근원 PPI가 YOY 기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확률은 84%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리 동결 전망은 소폭 축소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아까 네. 예고를 해주시긴 했지만 네. 어제 오늘 나왔었던 지표들에 대해서 네. 일단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쭉 왔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용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 CPI죠. CPI는 그냥 그럭저럭 가겠지라고 했는데 좀 쇼킹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중동 사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이게 아시겠지만 원유, 석유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에 지금 다 심지어 비닐봉지까지도 석유 화학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렇지 않아도 유가가 올라서 문제인데 터지면 유가가 $100 이상도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또 좀 살벌한 얘기지만 이게 이란이 작심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게 되면 $2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상황에서 이제 다들 CPI에 꽂힌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수요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보시면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 날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새벽 3시에
우리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록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약간 사람들이 조금 그거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빔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파월 의장이 그때 기자회견 때 얘기한 건 거의 대부분의 그 위원들이 50bp에 찬성했다라고 했는데 회의록을 뜯어보니까 다들 긴가민가하는데 파월 의장 혼자서 가자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고 한 사람 아예 등 돌리고 있었던 거죠. 25bp로. 예, 그 내용이 밝혀지면서 야 이거 좀 정치적인 색깔 있는 거 아니야?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지고 그러고 나서 CPI가 나온 거죠. 사람들이 CPI가 딱 발표가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이거죠. 이 근원,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요겁니다.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예, 그런가 동시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죠. 이 하단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게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건 MOM을 봐야 되냐. 우리 그 공부방에서 물어보셔요. MOM을 봐야 되는 거냐, YOY를 봐야 되는 거냐. 왜 MOM이 별표가 3개냐. 뭐 근데 왜 YOY를 사람들이 얘기하냐. 이게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간단하게 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팔리는 물건하고 겨울에 팔리는 물건하고 달라요. 그죠? 그럼 지금은 가을입니다. 근데 가을이면 YOY를 보셔야죠. 가을 들어가니까. 근데 MOM을 보는 거 보죠? 가을 경우에는 그 전달 것도 참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팔리는 거, 가을에 팔리는 거하고 다른데 어떻게 8월하고 9월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YOY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별표 3개는 뭐냐?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YOY를 보게 되면 별 그 0.1%인데 이 0.1%의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시장은 CPI보다는 예, 고용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을 봤더니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상황이. 이게 뭐 별 차이 나나 하시겠지만 25만 8천 앞에가 K가 아니 뒤에가 K가 1000입니다 1000. 25만 8천 이게 진짜 몇 년 만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셔야 될 게 이러니까 이제 내려가겠네라고 했는데 안 내려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죠? 100년 만에 한 번 온 허리케인, 또 그 전에도 허리케인, 또 그 전에도 허리케인. 근데 우리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파월해도 돈을 줘요 급여를. 네 그리고 또 뭐죠? 그 휴직을 해도 그 급여를 주고 다 급여를 줍니다. 미국은요 안 줍니다. 네 주급이고 안 줍니다. 주 단위로 주고. 그러니까 나는 파업을 하겠다. 예, 급여를 포기하고 파업을 하는 거죠. 네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개월 또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서면이든 뭐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날 아침에 해고해도 됩니다. 예, 머스크가 그랬죠. 일론 머스크가 그랬습니다. 그 월요일에 해고를 할 건데 일요일날 저녁 7시인가 8시에 이메일로 해고장 날리고 그 다음날 아이디 카드 안 되고 출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법 위반이죠. 네,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그러면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막 이제 여기저기서 해명이 나온 거죠. 야, 허리케인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진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고용이 25만 8천이 나왔으면 예, 밑으로 아주 곤두박질 쳐야죠.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쭉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CPI가 좋게 나왔냐 나쁘게 나왔냐? CPI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왜냐면 보시면 올라간 게 있고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거 뭐냐? 특징적인 건 쉘터, 주거 부문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주거 부문. 네, 임대료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 임대료가 금액이 내려간 게 아니라 상승률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먼스 오브 먼스 이게 지난달 대비잖아요. 지난달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주거 부문은 내려갔고, 네, 그리고 나머지 식품과 그 의류 그쪽에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왜 식품이 늘어났을까? 그건 뭐 우리가 여기 그 사정을 모르니까 혹자는 중동 전쟁 때문에 아니 또는 허리케인 때문에 사재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디테일한 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고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되냐?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는 거죠. 전가를 시킨다는 거죠. 생산자 물가는 마찬가지죠. 지금 초가을이니까 YOY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YOY를 보시면 이것도 그냥 쏘쏘해요. 이게 그렇게 막 치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근원, 식품과 에너지를 뺀 거고, 이거는 포함한 거고, 그럼 이거는 내려갔고, 이거는 올라가고, 네,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뭐 하나 똑바로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뭐 이걸 갖고 어디에다 투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옵션에 투자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고 지금 분위기는 상승을 타고 있죠. 지금 바이든, 해리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증시를 꺼트리면 난리 납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선 3개월 전 평균 주가가 내려가면 이 집권당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해서 계속 세워놔야 돼요. 부채질하고 불 꺼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증시가 뭐 8월 5일처럼 갑자기 막 블랙 원데이가 막 등장하고 그럴 일은 드물어 보이고 모르죠. 그 이스라엘이 어디죠? 그 이란을 때리면 모르겠지만 다들 우려하시잖아요. 못 때립니다. 못 때려요. 뭐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되냐? 못 때립니다. 핵시설은 다 지하에 있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그 지하를 벙커를 파괴할 수도 없고 거기서부터 미국의 영역이라서 못 때리고 정유시설 못 때립니다. 그런 거 못 때려요. 그랬다가는 그 페르시아만이 다 이제 40년? 그 정도 동안 폐허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책임을 다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봤자 뭐 군사시설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란 내에 도는 석유 시설 그 정도 때릴 수 있다고 보고 핵시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 얘기니까 막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찾지 마시고 그럴 바엔 차트를 공부를 하자. 그렇게 되고 이번 주 지표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소했다. 쇼킹하지도 않고 어메이징하지도 않고 서플라이즈 하지도 않다. 다음 주에 이제 소매 판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그냥 그럴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천천히 위아래로 진폭을 주면서 상승하는 장이 앞으로 대선 때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시죠? 경제학자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대신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된 지표가 명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선을 앞두고 증시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또 살펴보니까 어제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25bp 그리고 금리 동결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이면 무조건 인하거든요. 아시죠? 네. 선거 후라서 이게 마음이거든요. 페드 마음입니다. 일단 페드워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네. 페드워치 보시면 제가 방금 띄워놓은 건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실 때 F5를 누르면 세로 고침이 되죠. 세로 고침을 누르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계속 바뀌어요.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하루 전에 이게 현재고요. 네, 위에 있는 게 25, 그 위에 있는 게 50bp. 그럼 이게 하루 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동결 16%. 그다음에 25bp 베이비컷 스몰컷 83%. 지금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전에는 어땠죠? 이렇게 됐습니다. 반반이었어요, 반반. 그런데 지금 25bp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이유는 고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좀 힘들어요. 네,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25bp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이게 가봐야 아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25bp로 봤다가 50bp가 이제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죠. 야, 지금 뭔가 있나? 지금 뭔가 있나 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유명한 저명인사들이 말을 할 때는 동결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지금 연준이 운영할 수 있는 폭이 500bp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3%대로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아직도 한 20bp, 200bp 정도 남았죠. 그걸 운영할 때 뭐 모르겠어요. 그게 한 방에 내리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한 방에 안 내릴 겁니다. 경제 위기도 아닌데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최소 1년에 걸쳐서 아니 길면 2년에 걸쳐서 그거를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고정을 할지 동결, 그러니까 노컷을 할지 스몰컷 25bp 컷을 할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25bp로 보는데 지금 지표가 계속 이렇게 좀 좋게 나온다면 좋게라 그러면 물가는 내려가고 고용은 유지가 되고 소비는 늘어나고 아니면 소비가 유지가 되고 이런 상태라면 그냥 노컷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같다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패드워치를 통해서 스멀스멀 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마스터님이 보셨을 때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가 유력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또 고용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또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오늘 매수일까요? 설명 다 드렸습니다. 지표가 쏘쏘해서 네네. 그냥 천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차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트 보시면 지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냐면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특징이 뭐냐면 한 번씩 5일이평선을 건드리고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5일이평선이거든요. 빨간색 5일이평선을 한 번씩 건드리고 가요. 건드리고 갑니다. 네, 5일이평선을 위로 올라와서는 한 번씩 건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5일이평 밑에서는 이게 21일평이거든요. 21일평 쪽에서 건드리고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5일이평선 건드리고 갔습니다. 이 자리가 320, 지금 올라가니까 320이지 31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 매수 한번 받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러면 지금 위로는 510, 530 여기가 지금 위에 뚜껑이거든요. 뚜껑이라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박스권 상단? 박스 상단? 아니면 뭐 뚜껑? 이걸 넘어가야지 이제 나스닥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넘어갈 만한 이슈가 없다는 얘기죠, 아직.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이게 3일째 보면 퐁당퐁당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죠? 315. 이 자리가 5일이평선 자리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보이시죠? 500. 그리고 470, 80. 이 자리가 상단이고, 그러면 넌 어떻게 보느냐? 저는 올라갈 걸 봐요. 근데 지금 말고 내려올 때마다 지지선 보시면서 그걸 하셔야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지선이 어떻게 되냐? 300, 315, 그 다음에 355죠? 아니, 350, 375가 하단 지지선이고, 상단으로는 470, 5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난 모르겠어 그러시면 일목균형표, 우리 그 월요일날 공개 방송 있죠? 3일, 그러니까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 들어오셔서 그거 보시고 배우시고 하면 훨씬 쉽습니다. 앞에 그러면 양운이면 매수, 음운이면 매도. 그렇게만 들어가셔도 수익은 꾸준하게 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자리값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530을 넘어설 만한 이슈는 없어 보이지만 매수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게 11시 이후에 1분 봉상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스터님. 네, 아무래도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기대 지수와 이 인플레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오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더 상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왜라고 보시나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답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계속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답은 증시는 절대입니다. 절대. 그 선거까지 절대 폭락하는 일 없을 겁니다. 폭락하려고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복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이 미쳐버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가끔 그 언론 인터뷰할 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말려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미쳐버리려고 그래. 자기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도와줬다 막 하소연하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왜 그러겠습니까? 뭐 심심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면 현재 민주당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달만 쉬자는 얘기죠. 한 달만 제발. 마찬가지죠. 한 달만 증시 꼭 부어잡고 적어도 슬금슬금이라도 올리자. 미국 정부에서 올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미국 재밌는 건 언론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안 친합니다. 아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개 언론사 막 그거 했잖아요. 강압적으로 막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탄압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바이든 민주당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 상당히 친민주적이에요. 미국 언론이. 그런 것들을 뒷그릇으면 지금 한 달 동안 그 정도는 봐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게 좀 잘 맞거든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보고 아주 심한 쇼크가 아니라면 차트를 보고 내려올 때마다 슬슬 매수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표보다는 차트를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시는 금요일마다 또 있는 특별한 시간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슈는요. 어제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또 구체적인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난 점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기에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 강화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EC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체 컴벌랜드 DRW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을 지지한다면 당분간 6만 달러대에서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와 PPI 발표 이후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아, 잠시 네. 그냥 조정을 받는 네, 거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6만 달러. 지지난 달까지인가요? 그때는 5만 달러였고 지금 6만 달러. 기관들의 평균 가격이 5만 8천 달러입니다. 5만 7천, 5만 8천. 그래서 6만 달러 정도 지켜줄 걸로 보고 있고 겁을 준다 그러면 5만 9천, 5만 8천까지 한번 밀었다가 다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스닥, 뭐 엔비디아, 애플 거대하죠. 시총이 아시죠? 3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고 뭐 2조 달러 후반이고 이 기업들의 주인이 있을까요? CEO 말고 네. 그 대부분의 그 상장 기업들은 주식의 주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보유한 메이저 세력들이 뭐 밀었다가 샀다가 그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세력이라 그러죠. 그런데 나스닥에 있는 시총이 큰 기업들은 힘들겠지 당연히. 시총이 어마어마하니까 누가 1조 몰빵을 올인해가지고 그걸 뭐 띄우고 막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돌아다니는 양이 또 한정돼 있고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선물이 있죠. 선물이 있다 보니까 양은 나는 안 팔아요. 근데 선물로 밀어버리고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그 너튜브나 뭐 TV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지금은 그 신규 고래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고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5만 달러 후반. 기관들 가격이니까 기관들이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접겠습니까?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았는데 그리고 블랙락 1경이죠. 자산이 1경입니다. 1경. 블랙록이 1경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운영하는 자산이 1경. 1경이면 엄청나죠. 네, 그 돈을 다 퍼버가지고 이거 산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이거 막 다 5% 먹으려고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 앵커님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중하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지난번 우리 중간선거 때 보니까 중간선거 끝나고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11월 중순 그때부터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도 막 10월 중순부터 올라갈 거야. 막 업토버야 올라가는 10월 네. 업토버야라 기대했는데 다들 그 기대를 물먹이고 올라갔던 건 중간선거 끝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하순 늦어도 11월 중순에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단은 6만이고 상단은 지금 뭐 보시다시피 6만 5천, 6만 8천이죠. 네, 그곳에 거기가 6만 4천, 6만 6천, 6만 8천이군요. 네, 6만? 맞죠. 차트 잠깐 볼까요, 우리? 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6만을 지지하고 상승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어저께 그 CPI가 발표되고 나서 1분봉으로 볼까요? 1분봉으로 보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그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보고 있는데 같이 본 건 아니죠. 저 혼자 보고 있었지. 방송하면서 저 혼자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지?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전 여기서 멈출 줄 알았거든요. 네. 여기서 멈추나? 근데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5만 9천이구나 라고 해서 5만 9천 찍고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새벽 3시. 우리 다 퇴근했을 때. 그때 의미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 올리고 있냐면 어제 뺀 자리까지. 그럼 뭐 한 거죠? 털었죠. 비스켓에 개미들이 묻으면 그냥 먹으면 안 되죠. 털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털렸다. 개인들이 털렸고 그들은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지지대죠. 이 자리들이 지지대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62,000이죠. 62,500 그리고 64,000. 네, 이 자리가 일단은 1차 저항선들이니까 이걸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껏 다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6만을 지지받고 올렸거든요. 다들 6만이 지지된 줄 알았지. 근데 내리면 어떻게 되죠? 손절하고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매도로 갈아타거나. 근데 이렇게 해서 돼지꼬리로 딱 메롱하고서 올린 거죠. 메롱하고 올린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냐? 저는 일단 무조건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럼 저도 몰라요. 언제부터 올라갈까요? 그거 저도 몰라요. 하지만 상승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저 올인하지 마시고 많이 비트코인 하신다면 예, 구간별로 분할해서 사실 거 권해드리고 만약에 나는 구간별로 매도를 치겠다. 예, 조심하셔야죠. 예, 매도는 최고 승률이 100%죠. 왜냐하면 100에서 0을 치게 되면 100%입니다. 하지만 예, 매수는요. 100이 넘어가죠. 0에서 100, 200, 300, 400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숏텀들은 숏트레이더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내려올 때마다 지지대 확인하셔서 매수 슬금슬금 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선물로 돈 벌고 코인 저축해 놓고 예,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면 나중에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아마 많이 부자들 되게 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나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62,500선 그리고 64,000선 이 저항선을 뚫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강력한 허리케인 밀턴으로 연료를 미리 비축해두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어제 크루드 오일 선물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봉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크게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 75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보이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우하향을 하면서 11시 1분경 74.78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조금 회복을 해줬고요. 75달러 선을 지키면서 현재는 0.63% 정도 하락한 75.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를 좀 강하게 해야 되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합의했을 때 그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팔고 나가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단계고 아직 말씀드렸죠. 그 원유 그러니까 원유 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산 시설이죠. 원유를 시추하는 곳, 예, 그다음에 원유를 판매하는 곳. 네, 그 이란은 그 앞에 무슨 섬이 있는데 거기서 한 곳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거기 그냥 때리면 이스라엘 때리면 그 앞바다는 완전히 기름바다 되고 이란은 예, 완전히 그거 되는 원시가 아니지 뭐라 그랬죠? 이제 밥 벌어먹고 살 일이 없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생산 시설, 판매 시설 그리고 정유 분리해내는 예, 그런 시설이 있는데 생산 시설이든 예, 판매 시설이든 페르시아만 쪽에 있거든요. 이란은 페르시아만은 이스라엘 건너 이란이 뭐 1600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게도 사우디랑 바다를 해협을 뭐라죠? 맞보고 있어요. 그럼 잘못 때리면 사우디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불똥이 튀는 게 아니라 그 앞바다가 다 이제 기름바다가 되는 거고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힘들고 그러면 정유시설 이란 내로 소비하는 그런 시설들을 공급한다 그러면 뭐 이란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둘이 합의하면 빨리 예, 매도 포지션을 바꾸셔야 되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 한 번씩 긴장 주잖아요 우리 네타냐후가 네, 그러면 지금 차트 잠깐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보시면 이게 122평선입니다 네 122평선을 900틱 960틱 900틱 122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또 이렇게 지지받을 때마다 예, 이렇게 지지받을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목균형표 앞구름 양원으로 변할 때 예, 그렇게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딱 보시면 이게 추세가 62평, 여기 62평이거든요. 62평 그리고 122평
여기 두 개로 지금 추세가 잡혀 있거든요. 예, 추세선 그렇게 잡으시고 예,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이탈하면 예, 당연히 손절하셔야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합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는 매도겠지만 현재는 중동발 리스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매수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고 또 중동발 리스크 등으로 5거래일 만에 금선물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11시 17분경에는 2670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1.17% 정도 상승한 2670선 역시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보니까 지금 11시 17분 고점권에 근처에 있거든요. 당연히 내려올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 안 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차트 1번 보시면 이 앞에 구름이 지금 평평합니다. 평평하다는 얘기는 위에도 이렇게 수평, 밑에도 수평.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박스권을 좀 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앞자리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짝 들려요. 그러면 이게 뭐죠?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새우깡을 사는데 이게 1,000원인데 1,500원이 됐어요. 2,000원이 됐어요. 그럼 다들 안 살 거 아니에요. 새우깡 말고 뭐 대체할 것도 많으니까. 예, 그런데 새우깡이 뭐 다른 것도 다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새우깡이 2,000원에서 그럼 3 플러스 2 플러스 1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한 개당 2,000원이 되는 거예요. 뭐죠? 두 개에 4,000원. 네. 두 개에 4,000원 하게 되면 하나당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사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평균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에 1,000원이었다가 2 플러스 1이 그렇게 돼버리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목균형부터 보실 때 이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 좀 박스를 그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되죠? 이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좁게 올라가면 급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구름대가 두꺼워질 때 한 번씩 이렇게 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지지대 잡아서 낚아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는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또는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 오시면 이런 얘기들 다 해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당장 여기서 들어가자니 뭐가 있죠? 이거 보시면 여기서 다 막혔잖아요. 보시면 네. 막혔지. 야, 이거는 용기 내는 사람만이 미인을 얻고 수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서까지 꼬꾸라지면 나 손절 못해 그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또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목균형표가 앞에 앞구름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매수받을 준비하셨다가 출발할 때 다시 들어가시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62평선하고 120평선에서 추세를 만들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선물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못 알아들으신 분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허생 마스터님만의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방금 저랑 얘기 나누시면서 식상하지 않은 내용을 준비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지난 시간에는 추세 시작을 언제 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추세가 언제 전환이 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환이 돼서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안겨주는 추세 전환 언제 될까요? 그 시그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뭐 기법도 많고 뭐도 많은데 중요한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아니면 해볼 수 있냐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맞아 떨어지느냐 그런 것들 한번 파악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더 이상 물리지 마세요. 예, 저도 많이 물려봤거든요. 초보 시절에. 예, 아픕니다. 네,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522평선 매매거든요. 네, 이 매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안 씁니다. 네, 딴 데는 어디 쓴다고요? 1060. 왜 1060이죠? 네, MACD 구성이 1060이에요. MACD 여기 가운데 기준선 0선이죠. 이게 62평선. 네, 파란 선 시그널선이 뭐죠? 예, 그 구죠, 구. 근데 12평선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522평선. 왜 520을 쓸까요? 네, 성격이 급해서 빨리 먹으려고 다 먹으려고 예, 밑바닥부터 끌어서 먹으려고 하다가 네, 골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막 방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횡보가 나온다. 막 이런 이 횡보장 이런 장이 나온다. 그러면 예, 그 이평선이 클수록 덜 꼬이는데 522평선은 진짜 니트 꼬이듯이 꼬여요. 막 니트.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다 날리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나의 생각이 뭐냐? 아, 이쯤 내려왔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매수를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매수를 들어가서 내가 여기 매수를 들어가서 이쯤에서 잘 빠져나오면 다행인데 예,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죠.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이거를 못 빠져나오고 뭐 하죠? 홀딩 한단 말이죠. 홀딩을 하고 또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 홀딩을 해서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죠. 네, 이 중간 가격이 한 이쯤에 나올 겁니다. 이쯤에 나오게 되면 그나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아, 내가 기다린 고통이 있지 시간이 있지 그러면서 난 더 먹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완전 맛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하실 거면 네, 지리저항을 제대로 배우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예,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이 뭐냐? 예, 골든 크로스 때 매수, 데드 크로스 때 매도,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률이 60% 이상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손절도 익절도 손익비도 얼추 맞추셔서 해야 예, 51%가 돼도 수익인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 버리면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가 여기서부터 한 400포인트 얼마죠? 아니 120포인트 정도 됩니다. 120포인트. 예, 120포인트가 되면 예, 꽤 됩니다. 꽤. 120포인트가 되면 480티 정도가 되는 거죠. 400티 정도가 올라가면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매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 밑으로 빼버립니다. 예, 여기까지 빼버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못 버티는 거죠. 여기서 올라갔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예, 당연히 아, 이것도 페이크 아니야? 이제 거꾸로 생각하죠. 거꾸로 생각하는데 이제 올라가 버려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매도 이게 데드 크로스 하면 그래 역시 매도야. 그래서 매도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내 생각 넣은 거예요. 내 생각 넣고 내 감정 넣고 내 예감 넣고 내 예측 넣고 모든 걸 나의 스타일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할 거면 기계적으로 아니면 지리저항을 제대로 배우시고 예, 나는 반등을 먹을 건지 아니면 예, 그러니까 전환 하락에서 상승 전환분을 먹을 건지 아니면 상승분이나 또는 하락분을 먹을 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그래야 그리고 또 어디서 손절할 건지 손절을 안 하면 어디에서 추가를 해서 평단을 낮출 건지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이제 그 교육방에서 매매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마스터님들 다 마찬가지고 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예, 이게 순간적으로 하는 거라 실시간으로 한 2시간 정도 하는 거라 예, 성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나 이런 거 복잡한 거 싫어. 예,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일목균형표, 일목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우측 보도록 할게요. 우측 보면 후행스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후행스팬은 현재 주가에서 26개 캔들 뒤에 종가로 예, 똑같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친구입니다. 이런 내용도 지금 할 수 없으니까 후행스팬이 보시면 62평선을 뚫을 때의 현재 캔들이 여기서 양운으로 바뀝니다. 보통 바뀝니다. 이때가 뭐냐? MACD가 0선을 넘어갈 때 정배열이라는 얘기죠. 정배열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배열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정배열입니다. 여기 MACD가 0선 넘어가죠. 정배열입니다. 똑같은 차트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에서 먼 난리를 펴도 62평선이 지금 2선이거든요. 2선인데
예, 후행 스팬이 지금 여기 있죠? 올라오다 말고 올라오다 말고 올라오다 말고 결국 여기서 올라오다 말고 하다가 여기서 뜨는 겁니다. 여기서. 이때 캔들 가격 이때를 보시면 앞에 구름이 양운 그리고 MACD는 0선 넘고 이때부터 추세가 바뀐 겁니다. 네, 정배열이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예, 62평선 녹색이에요. 녹색 이 녹색이 62평선. 예, 후행 스팬 보라색이 위로 뚫었죠. 예, 그럴 때 캔들 가격이 여기 예, 별표 여기가 양운으로 바뀐 자리 여기서부터 정배열 이해가 되시죠? 그럼 거꾸로 내려갈 때는요. 후행 스팬 보라색이 예, 이 녹색 선을 밑으로 뚫었습니다. 그러면 야, 그 캔들이 여기 예, 그래서 별표 파란 별표 이 자리가 어디? 이 앞구름이 음운 여기서부터 역배열 우리는 그래서 정배열 때 들어가고 역배열 때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리저항 때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100% 다 맞나요? 아, 지금 100%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100% 맞는 건 신도 100%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최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평선이냐 뭐 볼린저 밴드냐 아니면 일목균형표냐 네, 어느 게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그거는 장의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일목균형표가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신뢰도. 정확도가 아닙니다. 신뢰도.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에서 벌어지는 플랜 A가 이거죠. 네, 플랜 A가 이겁니다. 예, 플랜 A, 전환한 기준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든 이거든 예, 플랜 B, 아까 보셨죠? 후행 스팬이 구름대든 62평선이든 상방 돌파, 하방 돌파 이거든 아니면 플랜 C, 변곡 우리 보셨죠? 62평선을 후행 스팬 62평선을 위로 돌파하면 예, 빨간별, 정배열 네 그리고 아래로 돌파하면 음운, 역배열 이거든 신뢰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높을 거라는 그런 신뢰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신뢰도 정확도가 아닙니다. 신뢰도가 일목균형표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른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목균형표 3일 마스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셔서 아 나는 왜 맨날 들어가면 뒷북 치고 예 나는 맨날 들어가면 예, 맨날 물리고 하느냐. 그러면 ABC만 아셔도 이 중에서 나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는 걸로 하세요. A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 시작이니까. 예, B는요. 화끈합니다. 나스닥장에서 이거 제대로 한번 걸리면 400T, 500T 그냥 가져가요. 예, 그런 회원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가족분들도 그리고 플랜 C는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별 뜨면 들어가면 되죠. 네, 정배열일 때 들어가면 되고 역배열일 때 들어가시면 되고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ABC 어느 거든 신뢰도는 높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지리저항을 보시는 것보다 예, 일목균형표로 그 ABC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신뢰도가 훨씬 높다는 얘기죠. 수익 날 확률이요. 예, 그러면 ABC만 배우시면 내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 아니면 난 타점 못 잡겠다. 아니 청산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뭐 지금 하방인지 상방인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3일만 투자하시면 3일 동안 플랜 A, B, C를 순차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예, 무료니까 뭐 굳이 손해볼 필요 없겠죠. 네, 뭐 내가 돈 내고 주식 그 세미나 같은 데는 100만 원씩 내고도 들으시잖아요. 근데 뭐 공짜라기보다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매매 잘 하시라고 같이 매매를 하면서 실제 차트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예, 이런 부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예,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을 들어오셔야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네, 궁금하신 건 물어보셔도 돼요. 뭐든지.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조지표 하나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부합니다. 어지간한 보조지표들은 다 알고 있고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대신에 뭐 우리 어디 찾아보지도 않고 와서 백과사전처럼 물어보시면 안 되고 시간 없으니까 써보다가 안 되는 것들은 예,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답변이 가능하니까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신뢰도 높은 일목균형표를 택해서 계속 이거 뭐 제가 하루에 아침에 어디서 보고 듣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겠어요? 당연히 써보고 수익 내보고 손실도 나보고 최적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씩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걸로 허생 차트로 이렇게 예, 어디죠? 허생 차트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직접 확인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추세 전환을 잘 포착해야 매매 타점을 또 잘 잡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추세 전환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무엇보다도 일목균형표는 꼭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일만 투자하셔서 맞선이가 함께 해보시면서 특히나 무료입니다, 여러분. 3일만 투자하셔서 수익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맞선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주셨는데요. 지표 매매보다 기술적인 분석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2300에서 2315포인트까지 눌림 줄 때마다 매수 사인 주셨고요. 2530포인트 저항선 돌파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8,000에서 59,000달러까지 눌림을 줄 수 있지만 6만 달러는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62,500에서 64,000달러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900틱 기준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을 때마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합의에 이른다면 그때는 매도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